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에서 전해드리는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장을 마치고 저녁에 시장을 한번 복기도 해보고 이런저런 부분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56포인트, 2.38% 빠졌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 종가상 같은 2.8%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장중에는 3% 이상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주변 아시아 증시 비해서는 우리가 좀 유난히 많이 빠졌고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수급. 물론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기관 현물이 프로그램 매매를 동원해 가지고 대량으로 쏟아부었지만 눈에 띄는 특징은 외국인들의 선물 장중에 13,000개까지도 팔고요. 대량 거래에 기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촉발시킨 것은 지난밤에 이제 미국 증시 하락인데, 일단 오늘 시장 보고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급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며칠 동안 한 4일이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가 16일까지는 3일간 사다가요, 매도 하다가 오늘 오전에 외국인들이 장중으로 매수를 하다가 여기 개인 빼고요, 외국인들 잠깐 보면 여기 아침에 보면 이게 수매수를 합니다. 이게 한 400억대 가량 초반에 하고요. 코스닥도 아침에 보면 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로 갔다가 다시 이제 매수 전환됐는데, 그러니까 시작할 당시에는 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미증시 하락에 비해서 우리 지수가 상당히 견조하게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아마 살짝 올라서 출발을 했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매도로 가고 장 마감하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외국인들은 이제 대량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수매수 전환이 됐는데, 여기서 외국인 선물을 보시면 오후 2시 한 37분, 이 경에 보면은 거의 15,000계약 정도, 선물을 계속 때립니다. 잠깐 들다가 때립니다. 이러한 것들도 하락의 원인이었고요. 현물에서 보시면 기관이 오늘 7,690억을 팔았는데 이것도 오전에 잠시 순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외국인 기관 여물은 순매수이다가 나중에 이렇게 매도로 가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많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프로그램 일별 매매 추이 보시면 이건 아니에요. 왜 여물이 들어와 버렸을까? 이건 빼버리고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샀고 집계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하고 여기 지금 코스피 외국인하고 이게 정감이 2,100이고 마이너스 171억. 여기서 갑자기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플러스로 보여가지고 마감하고 났는데, 플러스까지는 안 가고 순매수까지는 안 가고 2,300억이 막판에 이제 줄었는데 170억인데 그 직전까지는 한 2,300억 정도 매도였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가보면 풋 사고 콜 팔고 막 이랬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시장은 그동안 이제 개인이 좀 지수를 이렇게 보면은 끌고 오죠. 그러던 것이 이제 외국인에게 저는 표현을 시장 지배권, 주도권을 넘겨줬다라고까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여러 번 목격했고 3월부터 올라올 때의 특징이 그랬죠. 외국인들 팔고 기관들을 팔고 해도 개인 매수 속에서 지수 계속 올라왔고요. 심지어 8월에도 좀 그랬습니다. 9월 중순, 초순까지도 개인 사면 지수가 되게 올라오는 식으로 가다가 이제는 외국인에게 지금 좀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시장의 움직임에 더 또 영향을 또 많이 받기도 하고요. 적어도 지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고객에 딱 하면 이제 5조 4천억이나 전보다는 좀 줄었거든요. 최고 많을 때보다는 거의 10조 가까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돈은 많죠. 그래도 보세요. 오늘 개인들이 장중 기준으로 한 9,900억 정도 샀거든요. 안 되잖아요.
어느 쪽이 더 적극적으로 때리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주변 증시나 미국 증시 이런 것이 하락하면서 같이 오면 예, 개인이사도 이렇게 못 막을 때는 못 막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신고가만 내면 미국이 빼가지고 급락했지만 돌려놓고요. 우리 신고가 내면 미국이 또 밤에 하락해가 우린 또 갭 나가고요. 또 갭 나가고 그때는 다 돌렸거든요. 예, 그때는 다 돌려. 지금 또 안 됩니다. 지금 안 돼요. 근데 그 제가 이 앞 시간에 고객이 다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결과적으로 이렇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폭이 좀 많이 나왔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뭐 이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도 없지만 주변국 증시 비해서 너무 좀 떨어져 가지고 사실 솔직히 조금 그 파생은 하락 추세로 탔으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데 현물 쪽 아무래도 좀 짜증이 나죠. 뭐 100% 현금화가 됐으면 좋지만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상해는 오전에 잠시 보합까지 갔다가요. 예, 제가 마감 시장 설 당시 마이너스 1.4% 떨어졌고요. 호주가 0.67, 대만은 1.1, 뭐 홍콩 이런 식으로 밀렸는데 오늘 어제는 일본은 휴장이었고요. 우리가 유난히 이제 많이 빠져서 2%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유야 여러 가지를 갖다 대죠. 미국 증시가 내렸다, 뭐 틱톡 지분 인수 놔두고 두고 미중 간의 갈등을 한다는 둥, 뭐 그 외에 이제 그 영국을 위시한 근데 유럽 시장이 어제 이제 크게 빠진 게 그거죠. 예, 그 2차 봉쇄, 예, 뭐 락다운 이런 우려감, 그다음에 코로나 19 코비드 19 감염자의 또 가을 찬바람 불면서 또 그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테슬라는 올랐지만 또 니콜라, 저는 니콜라 그러면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 때문에 그게 자꾸 입이 또 맴도는데, 니콜라 뭐 CEO가 사임을 했다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겹쳤지만, 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난히 많이 빠진 것은 일단 수급 문제다. 수급 문제고, 이러한 수급이 계속 이렇게 때린다면야 내일도 또 빠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번 볼게요. 6월 이후, 그러니까 3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제대로 된 조정은 6월 8일 여기에서 6일간 지수가 양편 느낌입니다. 6일간 조정을 하면서 이때 지수가 한 8.4% 빠졌어요. 186포인트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3일 이때 보면 양편 느낌 5일간 빠졌습니다. 이때 얼마냐? 187포인트 빠졌어요. 신기한 게. 그러니까 여기 글이 써질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잠깐만 제가 펜을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일목에서 섭선 가격폭이라고 하는데 비율은 좀 다르지만 가격폭은 같이 왔습니다. 써질라나 모르겠습니다. 써지겠네요. 이게 여러분, 이게 6월 8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를 제가 예고를 했었고요. 이때 지수가 얼마가 빠졌나 하면 186포인트가 빠집니다. 여기서 양편등이 5일간 빠질 때 지수가 얼마가 빠진다면 187포인트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일목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 섭선 가격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저가까지는 얼마 빠졌느냐 하면 이게 126.9포인트, 123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만약에 이거하고 같이 간다면 아직 50포인트가 더 빠져야 되죠. 그죠? 50포인트가. 여러분, 제가 마우스로 글을 쓰기 때문에 좀 글이 좀 안 좋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우선 섭선 가격으로 가면 그렇다라는 거 하나 두고요. 실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식으로 반복만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N자 파동, 제가 이제 그림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N 파동을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일목에서는 이것도 N으로 봐요. 그럼 이 파동과 이 파동이 일종의 등가. 그 시간론으로 따지면은 대등 수치라 그러죠. 그죠? 비슷한 가격, 혹은 같은 가격. 이러면은 이 꼴이고, 그죠?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이번에도 비슷하게 온다 그러면 50포인트 더 빠져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2280대로 가야 돼요. 일단 저는 이 시나리오는 안 봅니다. 안 보고 당장 내일 반등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 뒤에 뭐 밀더라도. 근데 내일 새벽에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삼성 SDI하고 LG 화학 배터리 2차 전지는 오히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그 배터리 관련주들도 이 지수 급락 와중에도 조금 올랐는데,
아무튼 그 이벤트가 좀 있어서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 이제 단순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폭은 보셨죠, 그죠? 이 숫자는 이제 제가 이제 다 아는 거지만 따로 엑셀로 짜가지고 알고 있고요. 자, 일수 다시 볼게요. 5일 빠지고 지금 양평등기 5일입니다. 이 5일하고 같고요. 이때 양평등기 6일입니다. 일수로 따지면 얼추 같잖아요, 그죠?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재수가 좋으면 이대로 돌아갑니다. 재수 나쁘면 이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579로 가는 거예요. 579로 가요, 이게. 조정 일수가. 네, 통상 이렇게 홀수로 따집니다. 네, 579로 갑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빌라는 언덕이 있는지만 한번 계속 찾아볼게요. 우선은 여러분 이게 뭐 떨어지는 칼 잡지 마라부터 별별 이야기 다 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50포인트는 더 빠져 등가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밑에 있는 이평선이 62평이 2298, 2300 정도 있어요. 그럼 한 30포인트 더 빠져야 여기를 닿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구름 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주봉으로 가면 전환선이 있다고 와 있습니다. 전환선에 와 있습니다. 2330포인트 전환선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주봉은 전환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재수 없으면 쌍봉형으로 와가지고 깨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지금 비빌 언덕이 있는지만 한번 찾아봅니다. 5일 리듬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8월 들어서 종지선은 조금 다른데 선물 일봉 기준으로 하루에 2% 이상 하락한 날이 5번입니다. 5번인데 그 중에서 오늘이 두 번째로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 3% 이상 빠졌고요. 2%하고 약 한 2천 3% 정도 빠지고요.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급락하고 나면 이길날 반드시 잉태선이 붙습니다. 잉태선이 붙습니다. 이걸 잉태선이라고 합니다. 잉태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배아형이라고 하죠. 사케다에서 봉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이 고가저가의 안으로 들어가서 봉이 형성된다는 말은 이게 떨어졌다면 이길 저가가 여기니까, 종가가 여기니까 올라와서 맞췄죠, 그죠?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건 보면 시가 여기서 출발해가 들다가 빠지다가 땡기면서 이렇게 맞췄고요. 이때는 시가가 여기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하락의 거의 절반, 아니죠. 이 몸통이 한 절반 정도 회복해가지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생난리를 치다가 시가 부근에 맞추고 그 다음날 아침 시가 여기입니다. 또 올라 나왔는데 빠졌다가 올라가지고 맞췄습니다. 이때는 종가가 여기고요. 이 아침 시가가 여기 있죠. 흔들다가 올라가다가 조금 밀리면서 양으로 끝났고요. 이건 조금 다릅니다만은 반등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대 연봉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로 관련해서 뭔가가 좀 조합이 틀어져 가지고 나빠진다 그러면 내려갔다가 땡기려고 하겠죠, 그죠? 약간 아래쪽에서 이걸 달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반등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요. 이걸 볼린저 밴드로 한번 덮어 씌워 볼게요. 볼린저 밴드로 한번 덮어 씌워 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이렇게 준비 계산을 해보고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어디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지 대응을 해야 될지 보고요.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갑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좀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요. 다른 거하고 겹쳐져 가지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다가 이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잖아요, 그죠? 타고 가버리면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쭉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타고 갈 건데 그게 안 돼 버렸거든요. 이게 바닥에서 9일에 걸려버립니다. 9일에 걸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색을 좀 바꿔볼까요? 걸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밴드 하단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보이시죠? 이게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이게 상단 하단입니다. 상단 하단만 오면 무조건 돌아가느냐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 여기서 부딪혔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코스닥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난번 상투가 코스닥으로 가보시면 여기 저점 찍을 때 밴드 하단에서 딛고 돌아가죠, 그죠? 얘는 지금 밴드 하단까지 거리가 조금 있어요. 하단이 830이니까 아직 한 10포인트 정도 밑으로 아직 더 지금 유격이 있는데, 이건 이제 타고 가면서 과열이어다가 떨어진 다음에
예, 중심 이탈하니까 하단까지 왔죠, 그죠? 예, 이 하단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닿지 않고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상단에서 하단까지 왔고, 그죠? 종합주가 지수 지금 모습이 그래요. 네, 상단에서 하단 정도 가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꾸 비빌 언덕을 한번 찾아본다 그랬습니다. 비빌 언덕을.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하단,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스피입니다. 구름 상단 정도. 예, 그리고 주봉의 전환선 한 요런 정도. 그 다음에 5일 리듬. 예, 5일 리듬. 예, 그리고 직전보다 폭은 이제 아직 미달이고요. 예, 5일 리듬. 그 다음에 하나가 미국은 이따가 이야기할까요? 예, 이거 주봉까지 봤죠, 그죠? 주봉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좀 전에 제가 숫자를 다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 여기 다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번 6월 조정 때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폭은 같고요. 퍼센트는 이제 고가가 다르니까 좀 다릅니다. 8.4, 7.6%. 선물 지수가 지난번에 6월 달에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보다 순간적으로 이 시가가 겁나게 들어와가지고 10% 떨어졌고, 이 대형주 중심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월에는 한 7%, 7.7%, 이번에 5.4%, 아직 다 미달입니다. 코스닥은 지난번의 경우에 폭은 또 조금 다른데 비율이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재밌는 현상인데, 코스피는 6월과 8월 조정 당시에 하락 폭이 같고, 코스닥은 6월과 8월 당시 하락 비율이 비슷하고, 일수는 여기 앞에가 6일, 그 뒤가, 5일. 예, 6일, 5일. 6일, 5일. 이번에 며칠? 현재까지 5일. 요렇습니다. 이거 미국에다 표시를 했지. 예.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지금 조정폭이 이렇습니다. 지난밤 저점까지 다우 지수가 그 6월 고점 이후 조정 받을 때 약 10%에 근접했고요. S&P 500은 그때보다 더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그때 거의 2배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히 얼마니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거의, 예, 낙폭으로 보면, 상당히 깊은 만큼이나, 이 정도면 얼추, 가격마디는 상당 부분 달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장이 보세요. 진짜 미국 장으로 좀 가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선물하고는 조금 이따가 또 보도록 하죠. 예, 자, 제가 주말에 그 말씀 드렸죠. 미국이 이제 13변화일이 얘기 온다고. 다우는 12일인데 제가 나스닥 가볼게요. 고점 일자가 하루 틀리거든요. 예, 나스닥은 이제 13일이고요. 어제 밤만 놓고 보면은 주요 대형주들도 그렇고 떨어지다가 이제 낙폭을 좁히면서 끝났습니다. 유럽은 3%대 폭락을 했는데, 독일이 4.37% 폭락을 했고요. 지금 유럽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보면 떨어졌다가 돌리면서 끝났거든요. 애플 같은 게 올라오고, 그죠? 비대면 관련주들이 떴습니다. 기술주들이 약세 종목도 있지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이런 정도 그림이면 13변화일이 이러면 이거 상승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물론 이게 여러분 보세요. 기준선이 있다라고 전환선 기준선 다 꺾여버리고요. 전환선 기준선 데드크로스 나고요. 그 다음 후행스편 역전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장은 하락으로 기울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상투 나왔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반등을 해도 이거 돌파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시 돌파할지 몰라도 아직은 고점에서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석 앞까지 남은 날짜가 몇 개 없는데 좀 오늘 너무 밀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 너무 밀었습니다.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미정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 오더라도 저는 다시 떨어진다 그랬죠. 저는 이렇게 다시 떨어질 걸로 봅니다. 하락연자로 간다고 봐요. 그것이 하락연자로 떨어질 때 반등하고, 그때 우리를 다시 달고, 대구 달성고등학교가 아니고요, 달고 내려가 버린다. 확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13일을 말씀드렸는데 13일까지 얘들 뺐어요. 뺐고, 그 다음에 나스닥 주봉이 지금 크게는 676주가 여기 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 약세를 보이더라도 다시 반발하는 뒤집는 그림은 나올 거라고 일단 보고는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13일차의 아래 수렴 길게 단 이런 부분들은 다소간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뭐 12일이지만 이건 고점 일수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뭐 거의 13일이나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주봉을 가보면 이제 3주 지나서 4주째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환선 이탈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전환선 이탈 안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주봉도 전환선 이탈해 가지고 이미 조정이 제법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와 볼게요. 그리고 지난밤에 미국 차트들 조금 볼게요. 이제 종반이 땡기는 거 보여드리고요. 예, 이미 다 지난 겁니다만은 독일이 어젯밤에 이제 이렇게 빠지고 유럽이 이렇게 빠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는 올랐고요. 이 지금 원자재하고 이쪽이 엉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건 떴죠. 예, 근데 페이스북, 구글하고 이쪽은 빠지고요. 그 다음 엔비디아 올랐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올라 있죠. 그죠? 예, 테슬라가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엑슨모빌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오일가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금융주들 어제 이제 미국이 뭡니까 미 재무부 산하 무슨 금융범죄단속국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이 문서가 이제 유출이 되는데 보니까 뭐 금융기관들이 뭔가 어두운 이상한 거래를 해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그 금융주들에게 크게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으로 가서 차트를 좀 볼게요. 이 미국의 주요 종목인데 올라간 것들을 보시면 뭐 비대면주들이 올랐다 그럽니다. 넷플릭스 3.7%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애플은 반발을 했는데 아직 그래도 하락에 좀 갇혀 있으니까 반발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고 이제 13일차 이러니까 좀 의미가 있고요. 아마존 이렇게 돌렸고요. 페이스북은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도지가 하나 나왔다는 정도. 이제 구글도 보면 도지가 하나 나왔죠. 이런 것들은 나름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케다나 일목에서 이거 매도 매수가 이제 싸우다가 균형을 잡았다고 보니까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구나. 그런데 이날도 보세요. 도지 내고 그다음에 음이 붙어 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외에 양이 붙어야 됩니다. 갭 상승 양 오른쪽 어깨 올려주면 제일 좋고요. 엔비디아 이건 낙폭이 깊지는 않고요. 이 박스 하단 가다가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많이 밀리다가 땡기면서 끝났는데 내일 이 발표가 미국장 끝나고 합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에 굉장히 잘 가다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래 수렴은 조금 달았고요. 퀄컴 있고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비 모간이 보면 금융주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엑슨모빌 같은 건 이제 많이 빠지고, 국제 유가가 그동안, 허리케인 때문에 잘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코로나 확산 그러니까 또 확, 수요 감소 우려 때문에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 뭐 금 가격도 떨어졌는데 이거는 달러 강세 영향이 좀 있고요. 이건 다 지나간 거지만, 오늘 새벽에 어떻게 끝났는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IX 공포지수가 지수 계속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는 별로 안 올라온다 그랬죠. 그죠? 7.5% 오르긴 했는데 위에 수렴을 좀 달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하고 그대로 연동시켜 보면 사실 이게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주가는 계속 빠져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건 아무튼 그렇게 급등은 안 하는 편이고요. 지금 현재 선물을 보면 약간 주춤거리, 다우는 주춤거리고, 기술주 나스닥 선물이 0.45% 올라 있는데, 이게 오늘 장중에 플러스 0.5 정도 갔다가, 또 장중에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좀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한번 볼까요? 현재, 유럽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그 독일이 0.7%하고 전날 이거 4% 이상 급락했다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는데 좀가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개장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있을 이벤트 중에 하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30분에 파월로 의장이 또 한 말씀 하신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살짝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에 여기에 이게 표시가 되나 모르겠는데 여기 왜 이래요? 뭐 이런 게 막 뜨고 이럽니까? 광고가
여기는 그런 그 이벤트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예, 테슬라 예,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그림을 저 뒤로 가서 한번 볼까요? 선물 기준으로 323 상투에서 첫 파동이 7.7포인트로 빠졌는데 어제 아침에 이게 올라오면서 최근 박스 돌파를 했단 말입니다. 자, 금요일 날 일봉 전환선 지지하고 딱 일봉 도지가 나오고요. 올라가면서 사실 저도 이게 좀 좋아지려나 이랬습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약간 디커플링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여지없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빼놓고 하락 전환 다시 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약 보합권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동으로 계산했을 때 한 308 정도 목표치가 나오는데 그보다 훨씬 더 빼버린 거죠. 예, 그래서 320에서 306까지 14포인트, 이거 약 2배나 빼버렸습니다. 이 첫 파동에.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하락은 하여튼 뭐 주변국가 비해서도 그렇고 유독 많이 빠졌는데 뭐 수급이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60분 차트인데 이거 이번 하락 와가지고 여기서 구름 상단 부근에서 좀 버텼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 이 이제 하락 절반을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30분 봉으로 구름을 살짝 넘기고 이 320 갔을 때가 320 위로 살짝 넘어갔을 때가 그렇게 뭔가 이쁘장하게 만들다가 그냥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상승 전환형으로 가다가 지금 하락으로 다시 뒤집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 밀었고요. 그다음 이건 뭐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고 그다음에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선물 베이시스가 이거는 뭐 종가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마이너스 1.37 백오데이션 심화되고요. 프로그램 5,300억 나오고 기관이 7,695. 이게 이쪽으로 전부 갔다고 포함됐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 기관 매도 속에 이게 상당 부분 포함이 좀 돼 있고요. 거기다 근데 외국인 매도인데 막판에 이게 이제 매수가 한 2,100억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 170대로 줄면서 끝났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이 장중에 이렇게 엄청나게 패다가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지수가 올라가지 못해도 오전 11시 반 저점을 안 깨고 버티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중 선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 혹시 이제 선물 매매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 정도 빠질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오전 같은 경우도 상해는 보합선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일부도 매수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세가 뭐 하락이니 있고 뭐 어쩌겠습니까? 추세대로 가야죠. 그래서 이건 선물 이제 장중에 추세 보고 하는 200틱으로 보면 여기 처음 출발해가 반등하다가 딱 여기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좀 PC 아닌 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 선물 200틱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현물하시는 분들도 그냥 추세를 본다, 일목의 추세,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교롭게도 아침에 이제 선물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종지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올라가다 여기 딱 걸렸죠. 구름 하단에 딱 걸렸죠. 자, 여기서 또 반등을 하는데 또 구름 하단에 딱 걸려버립니다. 자, 다 우리 지난 시세를 보고 있지만, 복귀를 하지만, 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시가 이탈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기본은, 매도로 따라갑니다. 매도로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선 돌파했는데, 이 구름 하단을, 꼴랑 몇 틱 넘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선 깨고 저점을 또 깹니다. 여기서 또 걸립니다. 그런데 약간 넘어가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다시 이탈하면 또 계속 이 추세에서는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제가 장중에도 뭐 그런 말씀 드렸고요. 손절 나올 때까지는 계속 따라갑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한번 이 돌파가 나왔는데 이따가 제가 분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봉에서 약간 돌파가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래요. 310.5 이걸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309.5에 걸려버리고 이 또 구름이죠. 그죠? 구름 하단이 되고 여기서는 구름 넘었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상승 전환행이 될 듯 하다가 또 깨잖아요. 여기 깨버립니다. 전환선 기준선 깹니다. 깨고 여기 전저점 깨고요. 가다 여기 걸리고요. 여기 가서 종반에 가서 조금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매도 컷을 하고 했는데 이걸 분봉을 한번 가볼게요. 뭐 여러분들 뭐 이건 특별한 기법도 아니고요. 그냥 보시기
쉬운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3분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추세 전형이 나오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세 전형이 나오니까 처음부터 뭐 여기까지 완벽한 추세를 탈 거라고 다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 동안은 잘 드시라고 합니다. 아까 200T에서 구름이 딱 걸릴 때 3분봉 기준선 걸립니다. 이 기준선 걸리고요. 자, 여기서 돌파 못 합니다.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와요. 그럼 제가 장중이거든요. 이 기준으로는 여기서 매도 청산이 쌍바닥에 돌아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롱으로 하면 성부한 걸어볼까 말까 하는데 이게 310.5에 걸리고 약간 이 자체로는 쌍봉을 지고 또 떨어집니다. 여기 돌파 못 해요. 여기 가서 돌파합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매매하면 이렇게 시세가 많이 빠지는 날은 반드시 위로 올 때도 그렇고 수급,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특히나 외인 선물, 그 다음에 외인기관 현물, 뭐 펜다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안 그랬지만, 미국 선물, 장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선물이 하락 합정을 하락 합정한다 그럽니다. 하락 합정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하락 가속화가 일어나고요. 가속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그 등락할 때는 보면 장중이 자꾸 바뀌죠. 수급도 서로 엇갈린다든지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 그죠? 아니면 중간에 계속 뒤집어대거나 미스물 뒤집어대는 거 따라가거나 이 앞날이 그랬잖아요. 장중에 계속 등락만 등락하면 수렴만 하고 이럴 때 보면 이런 조건들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서로 밀당 해가면서 그러면 추세가 생성이 안 되는데 한번 딱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원봉으로 가볼게요. 근데 장중 추세 매매하는데 15, 30분 봉 보기는 그렇잖아요. 봉이 몇 개 형성이 안 되니까 추세를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데이 트레이딩 입장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아침요, 반등해도 이 긴순 못 갑니다. 이때 잠깐 넘어갑니다. 310.5 갈 때. 그러고 굴리고 또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걸 끝에서 끝은 다 먹기는 힘든데 중간에 큰 폭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이 됩니다. 지수 매매는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설명드리고 가이드 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내일 이제 반등이 제대로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오늘 팔던 외국인들의 수급. 막판에 뭐 선물 매도가 조금 줄긴 해도 그 수량은 많지 않고 현물은 또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것이 이제 성격을 가지고요. 미국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13일 눌러놓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기술적 방법 리듬으로 찾아가면 반등하기 딱 좋은 자리긴 합니다.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생각하는 대로 와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럼 미국 나름대로 하락연차 계산해야 되고요. 더 밑에 좀 찾아야 됩니다. 상당히 불편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해물은 뭐 장이 이러니까 뭐 지리멸렬이었죠. 지리멸렬이었습니다. 극히 소수의 고탄력 종목들 이런 거나 뭐 상가치고 지능생명을 뭐 잠깐 장중이 조금 이거 뭐 단타로 조금 활용을 아침에 좀 했고요. 그 다음에 KPM 테크가 이틀째 조금 좋았습니다. 요 약간 단타 정도 뭐 이용한 그런 정도고요. 나머지들은 뭐 근데 오늘 이제 LG화학이 내가 왜 이래 버리지? LG화학이 요즘 참 말이 많죠, 그죠? 하루 반등했다가 어제 빠졌다가 오늘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거 오늘 보니까 외국인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이 며칠간 외국인기관이 좀 계속 좀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삼성 SDI가 보면 지지선에 걸치만 넣고 지수 하락하는 만큼 빠지진 않는 견조함은 있는데 위로 돌아가는 힘이 좀 부족합니다. 삼성 SDI는. 근데 그림 자체는 보면은 여기 지지를 잘 시켜 놓아서 혹시 시장이 좋아지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 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림이 그런 게 있고요. 전부가 뜨다가 빠져버렸는데 제가 요걸 어제 좀 딱 때리고 나왔습니다. 딱 때리고 나고 오늘 장중에 나름대로 좀 낮다가 결국 막판에 이제 밀려버렸는데 배터리 데이에서 나온 기술이 기존 업계를 위협한다?
근데 저는 이쪽으로는 사실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그냥 자료를 읽어보면서 판단할 따름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 그 효과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죠. 여러 보고서들도 결론은 그렇게 나가는데, 뭐 한 가지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상용화 현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가지고 무슨 폭발 위험이나 이런 거 아무 이상 없이 잘 사용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소요량을 쓰는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혹시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테슬라가 갑자기 자체 생산을 대량으로 해서 전부 우리 것만 쓸래 그러면 이제 매출이 주는 정도는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발표됐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뭐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수급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뭐 내용도 모를 뿐더러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 협업으로 갈지, 근데 뭐 좋은 기술이면 그냥 내놓을 리는 없겠지만, 예, 어떨지를 모르니까 저 따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고요. 예, 그러한 이벤트들이 지나가고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예, 이쪽은 뭐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은 열어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지 쪽도 좀 들다가 말아버렸는데 이미 낙폭들이 있으니까 시장 안정되면 이러한 것들은 언제건 그죠? 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와이어 같은 김순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동안 좀 강했던 종목 중에 지수 조정에 김순으로 알사포트는 빠져버렸다. LB세미콘 오늘 김순에서 계속 반등하더라고요. 이 하락의 절반입니다. 이때는 실패했죠. 이건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자리에 오고, 이거 뭐 시간이 걸리나 모르겠네요. 시간 한 26일 같은 건 아직 조금 있어야 되네요. 이런 거 만약 시간까지 같이 들어오면 9일 리더만 채웠네요. 예, 일단 긴선 지지니까, 그리고 오늘 외인기관 매수 있고 지수 하락에도 이제 지지력을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이 안정되고 해서 돌아갈 때 이게 매수세가 괜찮으면 같이 탑승을 해봐도 되죠. 우주 인력은 잇따른 형태고요. 3850원. 예, 이거 위로 올라타면 다시, 예. 긴선 살짝 아래인데 긴선 부근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노와이어, 예, 이 오늘 양봉 나오다가 살짝 밀렸는데 긴선 부근입니다. 이거 이탈했고요. 이거 동국이하고는 태웅이하고 한번 볼까요? 이거 막판에 밀렸네요. 오늘 긴선에서 걸치다가 이것도 밀렸네요. 긴선 부근에 있는 거 이제 뽑아놨던 건데 그 중에는 이탈한 것도 있는데 종가가 워낙 빠지니까 이탈이 좀 나왔네요. 그것도 긴선이 가까우니까, 예, 이건 긴선 위에 있고요. 위메이더 동지세밀로 여기 갖다 놨죠. 와이솔 같은 것도 그렇다. 근데 기왕에 이제 종목을 찾을 때 하락연자로 떨어졌거나 1차 하락이 긴선 부근에 와 있고 그 상태에서 뭐 시장이 안정되거나 혹은 시장이 더는 크게 안 밀리면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빠르면 되게 그런 종목을 좀 노리는 편입니다. 네, 노리는 편입니다. LOTBQ는 오늘 전환선 회복 시도하다가 주춤했는데 이 전환선 올라타면 뭐 좋을 것 같고요. 동아소시오는 어제 아침에 장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올라 나와서 눌리면 사보라 했는데 이러다가 오늘까지 올랐다가 밀렸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대충 살펴본 겁니다. 대충 살펴봤고요. 하이닉스가 잘 가다가 지금 구름 상단 벗기려다가 두들겨 맞아놨고요. 삼성전자가 기준선 와 있습니다. 이거 일수 한번 볼까요? 전에 한번 이거 이제 일목 베나일 시가마 돼 가지고 여러분 잘라드린 적 있죠. 예, 네, 잘라드린지인데 이게 한번 봅시다. 삼전은 뭐 지수 가지고 노는데 약간 노리게 희생양이 이러기도 하지만, 예, 그렇죠. 이것도 가격이나 일수 리듬으로 보면 딱 반등 한번 하자 그래도 손색이 없는 자리는 와 있네요. 긴순 인고 5일 리듬에 17일, 이때 17일, 이거는 며칠이야? 이건 42일은 아직 멀었네요. 예. 이게 이쪽으로 23일 왔고요. 한 9일, 10일 리듬이 있고요. 이게 한 9일 리듬이, 그럼 이게 약 17, 18일 되겠네요. 예. 뭔가 이런 리듬이 조금 작동은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리듬이 정박자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밀려도 긴순 지지하거나 않으면 이제 돌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좀 있죠. 저는 가능성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 놓고 이 다음날 보는 겁니다. 아, 그 종목이 저 위치에 있고, 혹은 뭐 수급, 혹은 이제 테마주면은 그 테마주 전체적인 움직임, 그 테마 내에서의 선도주, 그 다음에 이류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종목을 압축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막 지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 여러분들께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올려둔 다음에 10월 가서 정말 제대로 된 하락이 오는 파동을 이야기를 해드려 왔습니다. 해드려 왔는데, 미국이 변화일을 다시 한번 볼게요. 미국이 다우 지수가 이 31일 이 구간에 676주가 오고 지금 상투지고 빠지고 있잖아요. 예? S&P 500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상투지고 좀 빠지는 중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번 어디 갔어요? 이번 주에 676주가 와 있어요. 33주도 와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정확한 박자를 타준다고 가정하면,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8월 30일 주간에 다우하고가 6762 일목기본수치가 와서 때려버렸잖아요. 그 여기에 나스닥이 6762 오잖아요. 그럼 이 676 이렇게 큰 건 사실 이 조그마한 이 중간 파동 바닥 정도로는 작용을 잘 안 하려 합니다. 예, 안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수가, 그죠? 예, 13일 리듬 같은 게 들어오고 중기선 이런 것들이 걸리니까 꼭 676주 아니더라도, 예, 하락 후에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이 주간이. 예. 그런 다음에 이것이 상투가 맞다면 시장은 여기서는 한 방에 떨어지지만 대개 N자로 조정은 받아요. 이 하락을 하는 이 지점이 그냥 저 예상인데,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10월에 676주가 오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반등 후 미국과 함께 쏟아지는 그림을 현재까지는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투가 되고 반등 상투 쌍봉형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빼버리자고 해도 할 말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무조건 맞으라는 법도 없고요. 이미 미국이 676 상투를 쳐놨기 때문에 우리 676까지 끌고 안 가겠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죠? 근데 혹시 올라가면, 여기서 반등을 하면, 예, 이건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마지막 상승을 오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좀 상승이 올라 그러면, 예상이 맞다면 10월 이제 중 하순 지나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면 다시 좀 갈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예, 나머지는 늘 말씀드렸듯 시세 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가는지, 아니면 그냥 그냥 나는 골로 가겠다 하는지는 보면서 대응을 해야죠. 그냥 골로 가면 지수 매매는 편한데 현물 매매가 좀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량으로 못 털어버리면 이게 좀 깝깝해집니다. 예, 이제부터는 내려가면서 자꾸 이제 우리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구름 하단에 있는데 내일 떨어지면 이건 뭐 저번하고 같은 6일차인데, 그죠? 그 다음에 2280 정도 가면 저번하고 하락폭이 거의 같던데 자꾸 이런 점찾기를 하게 돼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예, 근데 그게 진바닥이 나오고 돌아갑니다. 인데 안 되면 반짝 주고 또 빠지고 반짝 주고 또 빠지고 이러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간다는 겁니다. 반짝 주고 빠지고 뭐, 그죠? 예, 이런 데 보면 반짝 주고 빠지고, 여기서는 뭐 하루 가다 말아보고 이거 물론 여러분 심한 케이스라 이런 장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반짝 뭔가 여기 그러니까 이 정도 빠지면 뭔가 지지선도 있고 일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람 심리가 이 바닥 되려나 그러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사실 어제 그랬는데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와가지고, 예, 당일 시가 깨고 저는 저가 깨면 그냥 하락했습니다. 이게 어제 그랬어요.
그 하락에 대한 상승이 와가지고 올라가는데 시가 깨고 전일 저가 깨죠. 그럼 하락의 N자예요. 그래서 제가 파생도 어제 이러면 기울어진다. 내일까지는 일단 빠지겠다. 현물도 마찬가지다. 내일까지는 일단 빠지겠다. 근데 오늘 이제 진바닥 될지는 내일 가봐야 알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정도 많이 뺀다고는 저도 뭐 감히 미리 예언을 못했던 상황이고 장중으로만 따라갔지 추세 따라 현재 이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늘 우리 뭐 예상 밖으로도 움직이고 하니까 뭔가 아니다 싶으면 일단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내일 뭐 제대로 좀 반등이 한번 나와주기를 바래 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강하게 돌고 외인 매도가 좀 적고 미국도 13일 하락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단기 낙폭 과다 이야기도 나오고 또 유동성 이야기도 나올 건데 시장이 이제 유동성 맛은 다 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시황에서는 이제 펀더멘털 장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동성 장세 자체는 여기서는 바로바로 돌렸지만 지금 못 돌리지 않습니까? 좀 상처를 좀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지수가 이렇게 됩니다, 시세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을 제가 맞다 하더라도 10번 중에 2번 틀려도 여러분들이 저 사람 진짜 잘 맞더라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고 예를 들어서 뭐 혹시나 파생 같은 거 만기 구간에 콜이나 풋으로 뭐 있는 대로 실어버리는데 저는 뭐 10번 중에 2번 틀리는데 여러분은 깡통 차버린다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기 때문에 항상 이런저런 방편, 경우의 수, 대비책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어찌 보면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아니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 장중 내내 매일매일 그 뭐 좀 심한 말로 줄로 잡고 끌고 가는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말씀드리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형태 이동 경로 같은 거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추가 부양책이 혹시나 이제 뭐 타결이 좀 되면 도움이 되려나 했더니 이것도 뭐 야당 미국 많이 싸우네요. 일단 대법관 임명 두고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일단 믿지 마시고요. 우선 매일 문 열리면 중요 수급,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시세, 종목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시면서 지금은 제가 분명히 9월 10월은 유리판 위를 걷는 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 리스크 관리도 잘 하시면서 그리고 뭐 우리가 말로 쉬운 말로 그죠? 유연한 대응 이렇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